내 아들 인생이 장난이야?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도 숨이 쉬어져? 그 아들 인생 값어치 제가 정한 거예요. 어머니나 감당하세요. 60대 중반의 박순심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외동아들 민석이가 35의 나이에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죠. 예비 며느리 수진 씨는 첫 만남부터 수수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순심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 순심 씨가 목격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명품 매장 직원들이 수진 씨를 단골 VIP 고객으로 대하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소함 뒤에 감춰진 이중생활, 신뢰를 무너뜨린 거짓말, 그리고 어머니의 선택.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심입니다. 올해 64살이고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외동아들 민석이를 키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들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석이는 올해 35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이죠. 제가 편찮으실 때마다 병원에 데려다주고 주말이면 꼭 집에 들러서 안부를 물어봐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석이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조금 걱정이었어요. 주변 친구들 자식들은 벌써 결혼해서 손주까지 봤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우리 아들 결혼식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민석이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암 투병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민석이 걱정만 하셨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여보, 민석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꼭 봐야 하는데. 괜찮아요. 당신 낳으면 같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민석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까지는 보셨지만 결혼은 못 보고 가셨죠. 그래서 저는 민석이 결혼이 더 간절했는지도 몰라요. 하늘에 계신 남편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민석이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민석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정말 효자예요. 대학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에서 용돈 벌고 학비도 일부는 장학금으로 해결했죠. 취직하고 나서는 매달 생활비를 보태줬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이고, 민석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어머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그런 아들이었기에 저는 민석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간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민석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반찬을 담아주면서
슬쩍 물어봤죠. 민서가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회사는 괜찮아요. 그럼 뭔데? 표정이 평소랑 달라. 한참을 망설이던 민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정말? 어떤 분인데? 어떻게 만났어?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요. 이름은 이수진이고 올해 32살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민석이는 수진 씨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환해졌어요. 성격도 온화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교사라니 좋은 직업이네.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면 마음씨도 좋겠다. 네,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착해요. 저한테도 잘해주고 배려심도 많고요. 얼마나 만났어? 3달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망설였는데 수진이가 먼저 다가와 줬어요. 민석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수진 씨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 언제 한번 어머니한테도 소개시켜줘. 어머니가 한번 봐야지. 네, 어머니. 다음 주말에 집에 모시고 올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얼마나 좋아. 우리 민석이가 데려오는 사람인데. 그렇게 첫 만남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 내내 설렜어요. 어떤 며느리감이 올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줄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집안 청소도 다시 하고 반찬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어요. 며느리감이 처음 오는데 잘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도 했어요. 영숙아, 우리 민석이가 다음 주말에 여자친구 데려온대. 어머, 정말? 드디어 순심이도 며느리감 보겠네. 어떤 애래? 초등학교 선생님이래. 착하다고 하던데. 그래, 좋겠다. 선생님이면 교양도 있고 좋지. 근데 순심아, 요즘 젊은 애들 까다롭다던데 잘 봐야 해. 알아, 걱정 마. 우리 민석이가 데려오는 애면 분명 좋은 애일 거야. 드디어 약속한 일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저는 긴장됐어요.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화장도 조금 했어요. 며느리감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11시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수진 씨의 모습은 솔직히 조금 의외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수한 차림이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단정한 면 블라우스, 그리고 평범한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가방도 그냥 천으로 된 간단한 크로스백이었고요. 손목에는 아무런 시계도 없었어요.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전혀 하지 않았죠. 신발도 평범한 운동화였어요. 어머,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민석이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수진 씨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비싼 선물이 아니라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허례허식 없이 검소한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첫 만남에 비싼 선물 들고 와서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수진 씨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어머니, 별거 아니지만 과일 좀 사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냥 오면 되는데. 아니에요.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씨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반짝였어요. 수진아, 교사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아이들 다루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보람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거든요. 그래. 어떤 학년 담당하고 있어? 지금은 3학년 담임이에요. 8살, 9살 아이들이라 귀엽기도 하고 말썽도 많이 부려요. 수진 씨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어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느껴졌죠. 어머니, 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교사가 됐고요. 민석 오빠를 만나면서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민석이가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빠는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런 분 처음 만났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수진 씨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검소한 생활 습관을 가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품이다, 뭐다 하면서 돈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수진 씨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준비해둔 음식들을 식탁에 차렸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이었죠.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정성이 대단하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우리 민석이 좋아하는 것들로 했어. 점심을 먹으면서도 수진 씨는 제가 차린 소박한 음식들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집에서 담근 된장으로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요즘은 시판 된장 쓰는 집이 많은데 직접 담그시다니 대단하세요. 나중에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저도 오빠한테 해주고 싶어요. 수진 씨는 갈비찜도 맛있게 먹었고 나물 반찬 하나하나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흐뭇했죠. 이렇게 고마워하는 며느리라면 함께 살기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아, 많이 먹어. 우리 민석이 좋아하는 거니까 너도 좋아할 거야. 네, 정말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 못하셔서 이런 집밥 오랜만에 먹어봐요. 그래, 그럼 자주 와. 어머니가 해줄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씨는 가족 이야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고 언니 한 명이 있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공무원이세요. 두 분 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래, 부모님 직업이 안정적이네. 네, 그래서 저희 집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검소하게 사시면서 저희 교육에 투자하셨거든요.
저랑 언니 둘 다 대학 보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이 훌륭하시네. 그래서 수진이도 이렇게 검소한 거구나. 네,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당신들은 아껴 쓰시면서 저희한테는 좋은 교육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처럼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사실 요즘 제 또래 친구들 보면 명품 사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 며느리감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검소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민석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후 2시쯤 됐을까요? 수진 씨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고 어머니 뵈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래, 다음에 또 와.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꼭 그럴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수진 씨가 돌아간 뒤에 민석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때, 어머니? 수진이 괜찮지? 응,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 검소하고 예의도 바르고. 민석아, 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민석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니 마음에 들었다는 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날 저녁 민석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수진이를 좋게 봐주셔서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수진이가 수수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었어요. 무슨 소리야? 검소한 게 얼마나 좋아.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허례허식에 치우쳐 사는데 수진 씨는 참 알뜰한 것 같더라. 네, 수진이는 정말 그래요. 데이트할 때도 비싼 데 가자고 하지 않아요. 동네 작은 식당에서 밥 먹고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 정말 착한 애구나. 당연하지. 수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너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이랑 있으면 정말 편해요. 꾸밈없이 대해주거든요. 다른 여자들처럼 비싼 선물 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 씨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수진 씨는 늘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옷도 평범한 것만 입었죠. 가방이나 신발도 딱 봐도 비싸지 않은 것들이었고요. 한 번은 수진 씨가 완전히 낡은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밑창이 닳아서 거의 구멍이 날 정도였죠. 수진아, 운동화 새로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저거 너무 낡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아직 신을 만해요. 새 신발 사는 건 아까워요. 이거 좀 더 신다가 정말 못 신게 되면 그때 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수진 씨가 정말 알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멀쩡한 신발도 유행 지났다고 버리고 새로 사는데 수진 씨는 달랐어요. 어느 날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는 커피를 사주려고 했어요. 수진아, 뭐 마실래? 어머니가 살게. 어머니, 제가 살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수진 씨는 메뉴판을 보더니 가장 저렴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 젊은 사람들은 비싼 음료를 시키는데 수진 씨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게 참 대견스러웠죠. 수진아, 넌 참 검소하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친구 드물어. 어머니, 저는 그냥 필요한 것만 쓰는 게 좋아요.
커피는 카페인만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비싼 거 마실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런 생각이 참 좋다. 나중에 민석이랑 결혼하면 돈 모아서 집도 마련해야 하잖아. 지금부터 아껴야지. 맞아요,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알뜰하게 살아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죠. 제 친구들은 다 월급 받으면 쇼핑하고 여행 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축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알뜰하고 살림 잘할 며느리를 만났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래 계획 없이 당장 쓰고 싶은 대로 쓴다고 하는데 수진 씨는 달랐어요. 한 번은 수진 씨가 옷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는 옷을 잘 안 사요. 있는 옷 돌려 입으면 되거든요. 친구들은 계절마다 새 옷 사는데 저는 그런 거 이해가 안 돼요. 옷은 입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수진이 생각이 참 좋다. 요즘 젊은 사람들 옷에 돈을 얼마나 쓰는데. 맞아요. 제 친구 중에는 한 달에 옷에만 100만 원씩 쓰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며느리감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순심아. 우리 민석이 여자친구 생겼다며? 어떤 애야? 친구 영숙이가 물었어요. 응,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정말 착하고 검소한 애야. 검소해? 요즘 젊은 애들이 검소하긴 해? 아니, 정말 검소해. 만날 때마다 수수하게 입고 오고 명품이나 비싼 거 하나도 안 가지고 있더라. 영숙이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순심아, 그 친구 정말 그렇게 검소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럴까? 나는 좀 이상한데. 무슨 소리야? 착한 애들도 많아. 수진이는 정말 검소하게 사는 애야. 글쎄, 요즘 세상에 그런 애가 어딨어. 나는 좀 이상한데. 너무 완벽하면 뭔가 숨기는 거 아닐까 싶어. 32살 여자가 명품 하나, 예쁜 옷 하나 없이 산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다른 친구 미자도 거들었어요.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요즘 젊은 애들 인스타그램이다 뭐다 하면서 예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그렇게 수수하다는 게 좀 의외긴 해. 혹시 가난한 집 애는 아니야? 아니, 부모님이 은행원이랑 공무원이래. 평범한 가정이야. 영숙이가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심아,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근데 너무 완벽하면 뭔가 숨기는 거 아닐까 싶어. 요즘 애들 보면 다 외모 가꾸고 옷 예쁘게 입고 다니는데 그렇게 검소하다는 게 좀. 에이, 너희들 왜 그래? 좋은 애를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애야. 너희가 만나보면 알 거야. 하지만 친구들은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순심아, 우리가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 결혼은 큰일이잖아. 알아볼 게 뭐가 있어.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애야. 민석이도 좋아하고 나도 마음에 들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 저는 영숙이와 미자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친구들이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보니 친구들 말이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32살 여자가 명품 하나, 비싼 옷 하나 없이 살 수 있을까? 저도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쁜 옷, 좋은 가방 갖고 싶었거든요. 물론 형편이 안 돼서 못 샀지만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다르잖아요. 교사 월급도 나쁘지 않고 본인이 벌어서 쓸 수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산다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는 정말 검소한 아이야. 내가 왜 이런 의심을 하지? 영숙이 말을 듣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야. 수진이를 직접 만나보면 알 수 있어. 저 아이는 진짜 착하고 검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는 법이지. 왜 다들 똑같아야 하나?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민석이와 수진 씨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가을에 조촐하게 식을 올리기로 했죠. 저는 하객 명단도 정리하고 예단 준비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민석이는 날마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웨딩 사진 찍으러 가요. 그래, 어디서 찍는데? 수진이가 스튜디오 알아봤는데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예약했대요. 비싼 데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남기는 게 중요한 거지. 비싼 데서 찍는다고 좋은 건 아니래요. 역시 수진이답다. 정말 알뜰하네. 맞아요. 수진이가 웨딩홀도 알아보고 있는데 작고 아담한 곳으로 하자고 해요. 하객도 적게 부르고요. 우리 둘이 정말 아끼는 사람들만 초대하자고 했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요즘은 결혼식 너무 크게 하느라 돈만 많이 들잖아. 네, 수진이 말이 결혼식에 돈 쓰느니 신혼살림 장만하는데 쓰는 게 낫다고 했어요. 역시 수진 씨답다고 생각했어요. 웨딩 사진도 알뜰하게 준비하고 결혼식도 검소하게 하려고 하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웨딩 사진에만 수백만 원 쓰고 결혼식도 화려하게 하느라 돈을 펑펑 쓴다고 하는데 수진 씨는 그런 낭비를 하지 않는 거죠. 민석이도 수진 씨 생각에 정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복 받았어요. 수진이 같은 사람 만나서요. 요즘 여자들 다 비싼 것만 좋아하는데 수진이는 달라요. 그러게. 수진이는 정말 특별한 애야. 잘 만났어.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예단에 들어갈 옷감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사실 백화점은 제게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시장이나 동네 상가에서 쇼핑을 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예단은 좀 제대로 된 곳에서 사야 할 것 같아서 백화점에 간 거였어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죠. 저기요, 한복 매장이 어디 있나요? 8층에 있습니다. 8층에 올라가서 한복 매장을 찾았어요. 여러 옷감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예단용 옷감 보러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해 준 곳에는 고급스러운 옷감들이 많았어요. 저는 몇 가지를 골라서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쌌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 옷감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라니.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 예단이니까 좋은 걸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참 옷감을 고르고 있는데 배가 좀 고팠어요. 점심을 거르고 나왔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그래서 지하 식품관에 내려가서 간단하게 뭐라도 먹을 생각이었죠. 죄송한데요.
이거 일단 보류할게요. 제가 다시 올게요. 네, 그러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진 씨가 명품 매장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수진 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수진 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진 씨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딱 봐도 비싼 옷이었죠. 그 원피스는 제가 잡지에서 본 적 있는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였어요. 손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2개나 들고 있었고 어깨에는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하이힐을 신었고 귀에는 반짝이는 귀걸이, 손목에는 화려한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장도 진하게 되어 있었고 머리도 고급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멋지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저는 얼른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수진 씨가 저를 못 보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저는 다시 1층 버튼을 눌렀어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층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진 씨는 또 다른 명품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죠. 매장 직원이 수진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수진 고객님, 오랜만이에요. 뭐라고? 고객님? 그것도 이름을 부르면서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신상품 나왔다고 해서 왔어요. 네,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수진 씨는 직원과 친한 사이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직원은 수진 씨를 VIP 고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수진 씨가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가방들을 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그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직원이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요. 방금 들어간 분 말인데요. 아, 수진 고객님 말씀이세요? 네. 혹시 그분 자주 오세요? 직원은 잠깐 망설이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단골 고객님이세요. 거의 매주 오시는 것 같아요. 올해만 벌써 1,000만 원 넘게 구매하셨어요. 매주요? 1,000만 원 넘게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매장을 나와서 근처 벤치에 앉았죠.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수진 씨가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검소한 생활, 낡은 운동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응, 백화점이야. 저녁에 집에 갈게요. 수진이랑 같이 가도 돼요? 수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그래.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고 민석이가 수진 씨와 함께 왔어요. 수진 씨는 역시나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 오늘 낮에 봤던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수진 씨를 자꾸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오늘 낮에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한 그 사람이 맞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민석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수진 씨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시간 있으면 오늘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예단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앉아.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수진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어제 백화점에 갔었어. 그런데 거기서 널 봤어. 네, 저요? 수진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백화점에 있었나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래? 명품 매장에서 나오는 걸 봤어. 수진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직원이 말하더라. 매주 온다고. 올해만 1,000만 원 넘게 샀다고. 그게 사실이야? 수진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사실은요. 명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민석 오빠를 만났을 때 오빠가 검소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모습을 좀 숨겼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다 거짓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말 민석 오빠를 좋아해요. 다만 제 쇼핑 습관을 숨긴 거예요. 쇼핑 습관? 매주 명품 매장에 가는 게 단순한 쇼핑 습관이야? 수진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머니,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오빠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수진아, 결혼은 신뢰가 제일 중요해. 수진 씨는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민석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수진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거짓말을 한 게 문제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내가 물어볼게. 너 도대체 명품에 얼마나 쓴 거야? 수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은요. 빚이 좀 있어요. 뭐? 카드 빚이요.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5천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아,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으려고? 결혼하면 오빠랑 같이 갚으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우리 아들을 뭘로 본 거예요? 수진아, 민석이는 내 빚에 대해서 알아?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난 이 결혼 찬성할 수 없어. 어머니, 넌 우리 민석이를 속였어.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빚까지 있으면서 말 안 했잖아.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 씨는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용서는 민석이한테 빌어.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수진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민석이가 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석아,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민석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백화점에서 수진 씨를 본 것, 명품 매장 VIP라는 것, 1,000만 원 넘게 쓴다는 것, 5천만 원 빚이 있다는 것까지 전부요. 민석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응. 내가 직접 확인했어. 본인도 인정했고. 민석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믿을 수가 없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검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민석아,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어. 어머니, 제가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날 밤 민석이는 수진 씨를 만났어요. 자정이 넘어서 민석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됐어? 수진이가 다 인정했어요. 명품 중독이 있고 빚도 있다고. 저한테 숨긴 거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빌더라고요. 고치겠다고, 결혼하면 달라지겠다고. 민석아,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민석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저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제 경제력을 좋아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속였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저는 민석이를 안아줬어요. 민석아, 천천히 생각해. 결혼은 평생의 문제야. 민석이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수진 씨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민석이가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 못하겠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 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신뢰가 깨졌어요. 저는 민석이 손을 잡았어요. 민석아, 힘들겠지만 잘 생각했어. 민석이는 수진 씨를 만나서 파혼을 통보했어요. 수진 씨는 울면서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민석이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됐어요. 하객들한테 연락하고 예약했던 것들 다 취소하느라 정신없었죠. 민석이는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저는 민석이를 위로했습니다. 민석아, 내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어머니, 저는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번 일로 배운 거야.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몇 달이 지났어요. 민석이는 점점 회복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네 마트에서 수진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수진 씨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수진 씨도 저를 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죠.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수진 씨는 변하지 않았구나. 민석이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석이한테 진실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마음이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백화점에 간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수진 씨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민석이는 큰 불행을 겪었을 거예요.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민석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파혼의 아픔을 딛고 더 성숙해졌죠. 이번 일이 민석이한테는 힘든 경험이었지만 인생의 좋은 교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힘든 결정이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해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진실은 때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보다는 훨씬 나아요. 진실 위에 세워진 관계만이 오래 갈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